수많은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오가는 러시아워의 지하철역. 두 다리로 걷는 것보다 기계가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스레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싣습니다. 언제부턴가 불편하고 힘든 존재가 된 계단. 그런데 여기 계단을 이용하며 작은 불편을 실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초 대학생 경란 씨는 5층 이하의 높이에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기로 자신과의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 약속은 동행이 있건 없건 똑같이 지켜줍니다. 처음 생각했을 때는요, 되게 유난스럽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니잖아요. 백화점에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편의 시설인데 그걸 이용을 안 하고 굳이 계단을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참 극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약속 실천 넉 달째. 이제 어디를 가든 계단부터 찾게 됐다는 경란 씨. 그녀의 결심은 별다른 인식 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거 보고 있었어? 예쁘다. 그렇다고 에스컬레이터가 멈출 것도 아닌데 그녀는 왜 굳이 이런 불편을 선택한 걸까요? 계단 걷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이게 작은 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일 수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도 자각을 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한번 환기시켜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일에서 이게 즐거운 불편인 것 같아요. 고작 나 하나가 아니라 나부터가 시작이라는 믿음. 지금 우리 주변에서 환경을 지키는 즐거운 불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서서 계단으로 몸을 틀어 올라갈 때마다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슉 올라가고 싶기도 하다. 지금까지 너무 편한 것에 길들여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안 타기 실천을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 김경란 학생이 적은 일기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난 이 학생의 고백처럼 정작 편하고 쉽고 빠른 것에 길들여진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마음 아닐까요? 편한 것을 거부하고 환경을 지키는 작은 불편을 감수하려는 선택. 이것이 오늘 소개하려는 즐거운 불편입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가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는 이들. 그들이 만들어가는 즐거운 변화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즐거운 불편을 실천하고 있는 또 한 사람. 기호야, 달걀 샴푸 만들자. 일로 와. 내려와. 남희 씨는 요즘 새로운 실험에 푹 빠져 있습니다. 계란을 네가 깨서 한번 넣어봐. 계란 하나가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그렇지. 얼음. 오랜만에 놀러온 조카의 고사리 손까지 동원해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샴푸입니다. 친환경 샴푸의 일종으로요. 달걀을 이용해서 이제 샴푸를 만드는 건데 주위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쉬운 재료로 샴푸 만들기를 해서 오염이 적은 샴푸 그리고 또 머릿결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샴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실천거리들을 찾다가 남희 씨는 시중에서 파는 샴푸와 린스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샴푸 등 합성세제가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실천에 앞서 정한 원칙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샴푸 대용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계란 샴푸는요. 냉장고에 보관된 걸 사용하기 전에 좀 꺼내뒀다가요. 그냥 샴푸하듯이 사용하고요. 이렇게 머리에 발라준 다음에 한 10분간 있어야 돼요. 그런 후에 헹궈주면 되고요.
따로 식초 린스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식초가 만들 때 들어갔거든요. 부모님 말 맞다나 불어서서 고생인 나미 씨. 하지만 계란 샴푸로 감은 머리는 바깥바람에 더 상쾌하게 찰랑거립니다. 아, 이거잖아. 이게 구청장치가 훨씬. 오늘은 머리 뭘로 감았어? 아, 오늘 달걀 샴푸로 감았어, 오늘은. 오늘 물 조절 잘했어? 계란 안 익디? 아, 계란 익진 않았는데 하루 됐거든? 그러니까 좀 비린내가 좀 많이 나더라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미 씨의 실험은 단연 화제입니다. 식초를 조금 더 많이 타보던가 아니면 마지막에 식초가 약간 휘발성이 있어서요. 이렇게 마지막 한 번 더 헹구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했던 게 아로마 오일 요새 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헹구고 아로마 오일 떨어뜨려서 한번 헹궈볼까 생각 중이에요. 인터넷을 뒤지고 미용실 언니까지 주변 사람들의 비법을 동원해 넉 달째 하고 있는 실험은 아직 성공과 실패를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뜨거운 물 때문에 계란 샴푸가 머리에서 익어버린 사건은 두고두고 얘기거리입니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목적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해볼 사람 없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해봐야 해볼 거지 너. 식초 린스는 안 상하냐? 식초 린스는 안 상해. 식초는 안 상해. 그냥 물에다가 식초만 동지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려는 그녀의 작전은 요즘 꽤 효과가 있습니다. 린스는 식초로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나왔거든요, 아침에. 근데 냄새가 처음에 좀 많이 나는데 근데 부드러운 정도는 더 부드럽고요. 되게 편하고 린스 그런 거품도 많이 나고 이런데 그 환경 오염시키느니 식초는 다들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남이가 한번 해보라고. 걔 너가 내 친구인데 내가 하는데 너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올해 졸업한 나미 씨는 유학을 준비하며 환경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론만 알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부터 먼저 실천해보자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콩가루 샴푸랑 지금까지 일반 샴푸 대용으로 나미 씨가 직접 만들어본 친환경 샴푸 종류는 모두 4가지. 우리 몸에 무해하고 머릿결에 도움이 된다는 천연 재료들입니다. 얘가 제일 처음 사용한 콩가루 샴푸인데요. 유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다 머리 감고 났을 때 유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6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한 거는 다시마 샴푸인데요. 다시마 샴푸는 만들기는 좀 쉬운데 머리 감고 나면 머리가 되게 뻣뻣한 느낌이 많이 남아서요. 얘도 그래서 좀 7점 줬고요. 그 다음으로 시도해본 게 쌀뜨물 샴푸인데 쌀뜨물 샴푸는 사용하기 되게 편하고 모으기도 쉽고 그리고 머리 유분도 되게 많이 잘 빠져서 7.5점으로 줬어요. 근데 얘네들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도해본 계란 샴푸인데요. 계란 샴푸는 진짜 우리가 일반 샴푸 있잖아요. 일반 샴푸만큼이나 세정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감고 나서 유분도 잘 빠지고요. 머리에 깨끗한 느낌을 줘요. 감고 나서 느낌이. 그래서 제일 높은 점수는 8.5점을 줬어요. 다시마나 콩가루를 끓여 식히고 쌀뜨물을 모아두는 것. 손만 뻗으면 이용할 수 있고 쉽게 거품이 나는 샴푸보다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이 많이 가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불편함 속에서 그녀는 보람을 찾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즐겁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뭐 똑같으면 즐거운 일도 없고 뭐 슬픈 일도 없잖아요. 뭐 쉬우면 그냥 쉬운 거지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조금 더 불편하고 내가 좀 어려워도 뭔가를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좀 뭔가 좋은 거다. 이러면 뿌듯하고 기쁘고. 요즘 차 하면 흔히 티백을 떠올릴 만큼 종이봉지에 담긴 차가 흔해졌습니다. 그에 비해 잎차를 마실 때는 꽤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려내기 쉽게 가공된 티백과 달리 잎차는 기다리는 시간이 더듭니다.
연구원으로 일하는 선미 씨는 지난 1월부터 티백 대신 잎녹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잎차를 마시기 전까지 유난히 차를 좋아하는 선미 씨는 하루 67개의 티백을 썼습니다. 음식물이 아니라 젖은 쓰레기로 분류되는 티백이 하루에도 한 움큼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쉬워 보였던 이 작은 불편도 익숙해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티백은 금방 되는데 이거는 꺼내야 되고 오려야 되고 또 다시 버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잎을 옆으로 빼놨다가 버린다는 것도 솔직히 좀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아유 그냥 티백으로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빠르고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제 몸이요. 예. 말려서 갈아서 종이에다 이렇게 싸서 선미 씨의 즐거운 불편 티백 사용하지 않기는 지난달 가톨릭 환경신문에 기사로 실렸습니다. 일상의 실천을 지향하는 즐거운 불편 프로젝트는 바로 이 환경기자단 모임에서 출발했습니다. 샴푸 안 쓰기를 지키고 있는 나미 씨 역시 기자단 소속입니다. 기자들은 실천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고 행사 때마다 그 경험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 행사가 끝나면 플래카드가 되게 많이 남거든? 네. 그럼 그런 거 가져다가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뭐 동네 애들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TV 한번 봤었는데. 그런 거. 너는 뭐 있냐? 천연 비누 스스로 만들어 그런 거. 일회성 행사와 거창한 이론보다 꾸준한 실천이 더 중하고 시급하다는 공통된 고민을 할 즈음 일본 기자가 쓴 같은 제목의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즐거운 불편이 시작됐습니다. 장바구니는 괜찮을 것 같은데. 환경운동이 되게 구호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개인적인 생활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바꿔본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그것들을 자기 혼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바꾼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내고 더 함께 동참하게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우리도 일단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맨날 뭐 취재만 하고 뭐 이런 것보다 우리 생활을 바꿔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예. 기자단이 속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 목실. 기자단에서 간사 역할을 맡은 동현 씨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처음 기자단에 즐거운 불편을 제안하면서 동현 씨가 선택한 실천 사항은 화장지 대신 손수건 쓰기입니다. 비염 때문에 늘 휴지통을 꽉 채우던 습관을 고쳐보겠다는 결심에서였습니다. 쓰레기통을 하루에 2번 이상씩 비울 때 느끼게 되죠. 이렇게 화장지로 가득 찬 쓰레기통을 이렇게 비울 때.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내가 이만큼 덜 쓰는구나. 뭐.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하다 보니 기발한 방법으로 손수건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자료를 모아두곤 합니다. 이게 그 청첩장인데요. 예전에 뭐 이런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자료로 좀 남아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손수건에다가 이렇게 청첩장에 적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근데 청첩장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버리고 꼭 청첩장이 아니더라도 뭐 각종 광고 전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이렇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면 좋겠어요. 또 여기 어디 보면 한 번 빨면 사라진다는 문구도 써 있던데 예,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써 있네요. 일회용 비누 세탁으로 지워진다고. 1명, 2명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수록 즐거운 불편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샴푸며 티백, 화장지 등은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샴푸만 해도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군 부대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60년대에서야 우리나라에서도 개발과 생산이 가능해졌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50여 년 만에 샴푸 등 합성세제는 우리 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물건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어려워질까요?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은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불편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었다고 하니까요. 이처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생활 속에서의 즐거운 불편, 그 실천을 식탁 위에서 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백성희 소장을 비롯 9명의 직원이 이곳 식구들입니다. 그분들도 그러셔도 좋고요. 모두가 기다리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자, 식사를 하러 가지? 예. 오늘은 점심은 맛있는 두부 요리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갑시다. 사장님 보세요. 그 꼭 털을 달아야 맛있지? 갑시다. 점심하면 될 거고. 다른 여느 직장인들처럼 백 소장과 직원들도 매일 영업소 근처 식당을 돌며 점심 식사를 합니다. 난 얼큰 뚝배기. 얼큰 뚝배기요? 나도 얼큰 뚝배기. 오늘 점심으로 결정된 곳은 찌개가 주요리인 한식집. 밥이 채 나오기도 전에 그릇마다 가득한 반찬이 한 상 차려집니다. 음식이 입맛 안 맞거나 뭐 다 먹지 못할 음식은 미리 아줌마한테 돌려드리라고. 얘도 얼큰이에요. 기왕 나온 반찬도 안 먹을 건 돌려준다니 백 소장네는 별난 손님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몇 달 전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는 빈 그릇 운동에 함께 서약을 했습니다. 아줌마 됐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걸로 먹을게요. 됐습니다. 예. 그냥 이걸로 먹는데 하나 주시면 안 돼요? 하나요? 괜찮겠어요? 예. 처음 서약과 실천을 제안한 사람은 정터회 회원인 백 소장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다 하는데 오직 인간만이 쓰레기를 남기잖아요. 특히 이율배반적으로 식사를 못하고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아가 많은데 일부 층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남기고 그걸 또 버리고, 그게 또 환경이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니까 나부터라도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 3가닥만 줄게. 너 많이 말고 3가닥만이야? 밥이 딱 3숟가락 남았어요. 여기 김치 좀 주세요 하면 원래 처음에 나왔던 대로 양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밥은 뭐 한 반절도 채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냥 먹을 만큼만 주문을 한 겁니다. 여러 명이 식사할 땐 찌개 같은 주 요리를 1인분 덜 시키는 것도 음식을 남기지 않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쉽지 않은 실천이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내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무조건 푸짐한 게 좋은 거라 여기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밥 한 톨, 나물 한 점 남기지 않는 철저한 실천은 음식에 들어간 다른 이들의 노고를 생각하게 하고 환경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불편을 무릅쓰고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괴로웠죠. 이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음식이라는 게, 이게 먹는 게 참 그 음식이 남는데 그걸 어떻게 안 남기고 다 먹는다는 게 상당히 좀 곤욕스럽고. 고맙습니다. 잔반이 하나도 남지 않은 백 소장네 테이블에 비해 다른 테이블은 상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식사가 끝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이 남겨진 밥상. 풍요 뒤에 남은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그날 오후 백 소장이 모임 참석을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한 4, 5개월 정도 집안에서도 해보고 회사에서도 해봤는데 저 스스로 느끼는 것도 많고, 또 그것이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것이 지구의 환경이나 오늘은 초등학교 선후배들에게까지 빈 그릇 운동을 소개할 참입니다.
농부 아버지를 둔 시골 출신의 음식 귀한 줄 아는 시대를 겪어서인지 동문회 참석자들 모두가 빈그릇 운동에 동참을 약속합니다. 저 용지 좀 있으면 여기 하나. 빈 용지. 중식 코스 요리로 이어진 식사 시간. 다 해봐. 방금 전 약속을 확인하듯 동문들 모두 접시를 깨끗이 비웁니다. 제일 확실하게 긁는 방법 알려줄 거야? 이거 단무지로 해봐. 단무지로 해봐. 일반인 시점에서 그걸 넘어온 거 아니야? 아니, 해봐. 내친 김에 백 소장이 빈 그릇을 실천하는 시범을 보입니다. 국물과 소스까지 알뜰하게 먹기 위해 김치나 단무지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 불교의 바로 공양에서 비롯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실천은 빈그릇 운동 선배로서 백 소장 자신이 정한 즐거운 의무입니다. 모든 생활의 중심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백 소장네 집에서는 부엌 살림을 맡은 아내 주도하에 빈그릇 운동을 실천합니다. 설거지용으로 쌀뜨물을 모아두는 습관도 빈그릇 운동과 함께 생긴 것입니다. 작년 가을 빈그릇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생긴 변화는 음식을 하는 양이 줄어든 것입니다. 음식을 적게 하니 늘 남은 반찬과 재료들로 가득했던 냉장고도 여유로워졌습니다. 아무튼 적게 사는 거, 그다음에 미리 사놓지 않는 거, 조금 사가지고 요리해서 먹고 나서 그거가 다 소비가 된 다음에 시장을 가는 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좀 불편한 거가 처음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편해요. 마음이 전에는 냉장고에 이렇게 하나가득 있는 게 굉장히 마음이 이제 뿌듯하고 뭔가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있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많이 버렸어요. 진짜 많이. 그리고 쓰레기 버리러 가는 횟수가 많아졌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씩 만들고 다 먹게 되니까 쓰레기 버리러 가는 일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어디가 싸게 판다 그러면은 막 그 전단지 아침에 그 바쁜 와중에도 전단지 쫙 보고서 오늘 어디를 갈까? 그게 첫 번째야.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다 줄어들으니까는 생활에 좀 여유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묶음으로 과하게 사게 마련인 채소들도 지금은 꼭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구입을 합니다. 전에는 이제 한가득 했거든요. 시장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절약된 돈은 오히려 더 나은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한 3분의 1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분의 1만 가게 횟수도 적어지면서 그게 이제 그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식비가 훨씬 줄잖아요. 그러니까 식비가 훨씬 줄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기왕이면. 그래서 이제 유기농 같은 걸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식비가 줄어든 만큼 유기농으로 사서 먹어도 충분히 더 들지는 않아요. 초등학생 지은이와 유치원생 재우까지 네 식구가 함께 빈그릇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이들 편식 습관까지 없어졌습니다. 김치든 나물 반찬이든 맛있게 먹는 아이들.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의뢰 물로 헹궈 그릇에 밥풀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잘 먹습니다. 빈그릇 운동 실천이 이 가족에게 남긴 건 절약이라는 유형의 결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단은 생활이 좀 이렇게 냉장고가 헐렁해진 거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것 같아요. 편안해진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심정적으로 그 무한의 가치를 내가 느끼죠. 누군가 내가 지금 절약하는 음식들이 누군가의 곁에 가겠지.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좀 가겠지. 그런 생각합니다.
반 전체가 다 함께 빈 그릇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도 있습니다. 서울 온수초등학교 4학년 6반. 시간이 됐으니까 우유값 다 뜯으세요. 우유값 뜯어놓고. 아이들은 담임 김순호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작은 것부터 절약과 재활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실천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걸 심어주기 위해 선생님은 우유곽 재활용 당번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아끼고 남기지 않는 이반 아이들의 습관이 가장 빛나는 때는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급식 당번은 교실까지 음식을 나르기만 하고 아이들 스스로 각자 먹을 양만큼 음식을 덜어가는 자율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좋아하는 반찬만 편식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직접 지도를 합니다. 나물도 좀 듬뿍듬뿍 가져가세요. 먹을 수 있어? 냉기지 말고 먹어. 또 얘들아 국이 조금 남았어요. 조금만 더 먹읍시다. 빨리 나와보세요. 국 너무 적게 받은 사람 없지? 고기 반찬과 튀긴 음식만 좋아하고 채소 반찬을 싫어하는 요즘 아이들. 선생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편식 습관을 파악해 1년 동안 함께 노력하며 고쳐갑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기, 남기지 않기를 가르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딱 음식을 보면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맛이 없다 이런 소리부터 하거든요. 음식을 보고서 맛이 없다는 소리를 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지만 깨끗이 먹을 수 있고 또 남김없이 먹을 수 있고. 선생님의 노력 덕분인지 새학년이 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아이들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물 한 방울, 반찬 하나도 감사하게 먹습니다. 다 먹고 난 깨끗한 빈 그릇은 선생님께 꼭 확인을 받습니다. 예빈이는 이거 밥풀까지 다 먹고 이거 소스도 깨끗하게 먹고 와야지. 합격. 너는 국물 요거 찌꺼기까지. 이제 반 아이들 중에 음식을 남기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김순호 선생님의 교육 비결은 선생님이 먼저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밥풀이 남아서요. 이 남은 밥풀은 물을 붓고 이렇게 하면 쉽게 떨어지거든요. 물을 적셔서 하면. 그럼 그렇게 해서 이건 제가 먹어야죠. 나중엔 급식판에 남은 밥풀 한 알까지 깨끗이 긁어 드십니다. 이런 선생님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자신의 음식을 남길 리 없습니다. 손을 타지 않고 남은 반찬은 마지막으로 알뜰하게 반찬통에 담겨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남모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땀방울이 밴 소중한 먹을거리를 아끼는 마음. 깨끗이 비운 그릇에서 아이들은 우리를 살찌우는 자연의 소중함을 저절로 배우고 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야 인심이 좋은 것이고 살림손이 적은 건 안주인의 흉이라는 게 우리의 오랜 전통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풍성한 밥상보다는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차린 적은 밥상이 더 대우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풍요 속에 자란 우리 아이들에게 남김없이 먹도록 하는 밥상머리 교육은 자신에게 꼭 맞는 소비를 가르치는 교육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환경을 살리는 즐거운 불편은 때로 발상의 전환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일, 놀이, 자율과 창조의 문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난 99년 12월 문을 연 하자센터. 지난해부터 이곳 마당에 특별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화공약품통부터 작게는 캔과 병뚜껑까지 재활용품을 이용해 악기를 만드는 이들은 생태주의 퍼포먼스 그룹 재활용 상상 놀이단의 단원들입니다.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저 함내라는 악기에 체를 말렛이라고 그러는데요. 말렛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그 유화방 같은 데 가면 그 매트를 사용하는 거 거기를 이제 지금 이게 두 겹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그려서 여기다 철심을 꼬아서 이렇게 만들어요. 굵은 파이프를 연결해서 만든 한내. 큰 강이 흐르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폐 알루미늄 휠은 여운이 매력적인 감돌이 됩니다. 이제 하품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 페트병까지. 이곳에선 재활용품이 상상이라는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재료인 재활용품은 단원들이 직접 길에 나가 모은 것들입니다. 막상 아직도 저는 이제 길 지나가다가 페트병 보면은 저걸 주워서 악기를 만들어야 되나, 지저분하고 귀찮고 뭐 이런데 뭐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 들긴 하고요. 반면에 이제 막상 주워서 악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근사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순환에 한몫했구나 뭐 이런 기분도 들고 기분이 즐겁죠. 보람 있고. 재활용을 어렵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놀이로 바꾸는 상상놀이단의 즐거운 환경운동은 생활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곳에선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 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캔을 이용한 연필꽂이에 쓰다 버려진 나무 상자를 연결해 만든 근사한 책장. 생활과 활동의 조화 속에 상상놀이단의 지향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단원들은 상상놀이단의 활동이 개인의 삶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합니다. 놀이단 단원인 하진 씨는 일정이 없는 시간엔 수시로 악기 재료가 될 만한 재활용품을 찾아 나섭니다. 지금 초등학교 쓰레기 소각장에 가면 못 태우는 건 대부분 다 빼놓거든요. 그런 데서 쓸만한 걸 좀 구해볼까 하고. 학교는 깨끗하고 쓸만한 재활용품이 많아 하진 씨가 자주 들르는 곳입니다. 오늘도 채가 될 만한 파이프를 많이 얻습니다. 특히 공연 때마다 많은 양이 필요한 페트병은 주요 수집 대상입니다. 상상놀이단 활동이 하진 씨에게 남긴 건 참 많습니다. 물건마다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습관이 그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좀 들여다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악기가 되면 무슨 소리가 날까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많이 쳐다보게 돼요. 더 이상 저한테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집이 지방이라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하진 씨는 살림에서도 재활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제 방이고요. 되게 좁은데, 예. 이게 제가 이제 길찾기 때, 길찾기 끝나고 이제 발표 형식으로 하는 쇼화자라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종이 박스에서 나온 그거 잘라서 안에 대고, 그러니까 패션 작업장에서 쓰다 남은 천 돼서 만든 그런 간판 비슷하게 쓰던 거고요. 그림은 친구가 그려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운동화끈, 이것도 패션 작업장에 있던 거라서 이제
가져다가 쓴 건데 빨랫줄로도 쓰고 또 이쪽에 보시면 제가 옷걸이가 또 따로 없어서 옷걸이 이렇게 못에 걸어서 옷걸이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자가 떡 포장해줄 때 쓰는 상자인 것 같은데 되게 예쁘길래 그냥 주워다가 쓰는데 수납 공간으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오늘은 재활용 상상놀이단의 초청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쓰던 물건을 사고 파는 마포 희망시장 개장 공연입니다. 무대 가득 직접 제작한 악기들과 함께 신명나는 공연이 시작됩니다. 다시 태어난 재활용품들이 만들어내는 울림이 멋지게 어우러집니다. 처음 보는 신기한 공연에 관객도 신나고 직접 모으고 제작한 악기를 연주하는 놀이단도 흥이 납니다. 즐거움과 함께 상상놀이단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공연에 담긴 생각과 마음입니다. 흔히 버려져 있는 쓰레기도 상상을 하면 악기가 된다. 뭐 이런 생각 저희 모토기도 하거든요. 놀이단. 두드리면 음악이 된다. 뭐 이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예술이란 게 되게 가까이 접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봐도 쓰레기로 안 보이고 저걸 치면 무슨 소리가 날까 이런 게 좀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것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 욕심. 상상놀이단과 하진 씨에게 그것은 재활용이 주는 즐거움과 소중함입니다. 재활용 상상놀이단의 또 다른 이름은 어제 생긴 예술이라고 합니다. 재활용, 어제 이렇게 낡고 지나간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이 놀이단은 원칙적으로 모든 악기를 재활용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료를 수집하다 보니 가정이나 공사 현장에서 많은 재활용품이 폐기물과 뒤섞여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페트병을 비워내고 스티로폼을 깨끗하게 분리해서 버리는 일을 한순간 귀찮아한 적은 없는지, 그래서 재활용품의 변신을 미리부터 차단한 것은 아닌지 저 역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즐거운 볼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환경기자단의 신입단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기사를 쓰고 이렇게 취재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을 좀 바꿔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즐거운 불편이라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저기 남이가 뭐 머리를 샴푸로 감지 않고 뭐 좀 다른 말 그대로 즐거운 실천을 만들기 위해 선배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권합니다. 콩가루나 다시마가 거품은 안 날 거잖아요. 네, 어려워요. 넉 달 전 먼저 시작한 선배들의 실천에 신입단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물통 가지고 다니기를 주로 하고요. 샴푸 안 쓰기 그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불편에 대한 신입단원들의 반응 역시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신입 기자인 선재 씨가 즐거운 불편을 시작한 첫 주. 티백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선재 씨는 학교의 개인 사물함에 입차를 마시기 위한 도구들을 들여놨습니다. 입차를 걸을 수 있는 1인용 주전자까지 들고 다니다 보니 양손이 자유롭지 않은 게 현재로선 가장 큰 불편입니다. 한 5분? 5분에서 7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약간 손이 되게 불편해서 이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티백에 비해서. 근데 아무래도 기다린 만큼 기다리고 불편한 만큼 되게 맛있는 차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선재 씨는 입체를 마시는 것과 함께 손수건 사용하기를 실천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손수건 챙기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생활의 변화가 즐겁다는 선재 씨입니다. 그래서 같이 했으면 싶어. 동아리 사람들이랑 다른 건 다 못해도 뭐 불편하면 나는 그거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불편하면 걔네들이야.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선재 씨는 학교에서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각자 정하는 거예요? 아니 뭐 굳이 생활 속의 실천이야말로 그동안 선재 씨가 환경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 정도.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에 대한 생각이 정말 틀려져. 티슈도 그렇고. 이제 선재 씨는 자신의 약속을 더 많이 소문내서 즐거운 불편을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고 싶습니다. 함께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편이 아니라 왜 즐거움을 앞에다 붙였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몸이 즐거워요. 몸이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불편은 하지만 그걸로써 얻는 부수적인 이익이 지구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만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즐겁거든요. 즐거운 불편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샴푸 사용하면서요, 다른 세제들을 사용해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샴푸 사용은 줄였는데 세제 사용이 많아서 오히려 더 오염을 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빨래 같은 거 할 때도 세제의 양을 확인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런 게 처음에 할 때는 티백을 안 먹는 그런 것만 하게 되는데요. 하다 보면 또 다른 고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번 마시고 잎을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잎을 말린다던가. 그래서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코 풀 때 화장지 대신 손수건을 쓰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화장을 이렇게 지우는데 화장을 지우면서 제가 화장지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수건을 이제 대신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젖은 수건을 사용하면 티슈보다 훨씬 더 잘 닦이고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것들도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생각이니까 좀 다른 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수건 단지 손수건만 사용하자가 아니라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다른 게 있다면 다른 걸 선택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지구 차원에서 생각하고 발 딛고 선 곳에서 실천하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천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란 뜻을 담은 말입니다. 가장 쉽게 내 주변, 내 생활에서 실천거리를 찾아서 행동에 옮기려는 노력. 그것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씩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오늘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가족끼리, 친구끼리 환경을 지키는 즐거운 불편 한 가지씩 정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뿐인 지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